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이제 보니까 업무 마지막 날이네, 명절 전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벌써 떠나는 분들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예, 아침에 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이쪽에 강동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셨다는 것은 합격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합격할 자격이 있다. 예. 자꾸만 있잖아요. 오늘부터 좀 이렇게 쉬고 싶어지거든. 이 금요일 날 되면은요. 예. 그래서 오늘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하고요. 예. 오늘 결석한 친구들이 물어보면 절대 말해주지 마세요. 예. 예. 엉뚱한 거 막 찍어주고 그러십시오. 예. 자, 우리 오늘은 153페이지부터인데요. 개발행위 허가. 우리 지난주에 개발행위 허가의 뜻을 공부했지만 물론 여러분 책을 보니까 지난주에 덮고 다시 핀 게 오늘이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가 매년 시험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그 뜻이 법이 없다 그랬죠? 법조문에 개발행위 허가의 뜻이 없어요. 자기네들의 뜻도 정의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의 뜻은 우리가 이론적인 의의를 공부했습니다. 이론적인 의의,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요것을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요거는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라 그러고. 꼭 구별할 개념은 요 개발 행위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이라는 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주는 게 개발. 그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부수적인 행위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개발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 주는 것과 그 위에 건물 짓는 게 개발인데, 개발 행위는 그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고 한다. 뜻이 다르다 그랬죠. 근데 이 개발 행위 허가의 그 허가권자는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행정 책임자가 판단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 허가권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개발행위 허가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요 허가 대상 행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허가 대상 행위. 이 허가 대상 행위를 같은 말로 개발 행위라 그럽니다. 개발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그러니까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 행위가 바로 개발 행위예요. 그럼 여기는 5개를 우리가 외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토지 형질 변경. 자,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종류가 일단 5개가 있었죠. 절토, 성토, 정지가 있었고 포장 있었죠. 포장, 공유 수면 매립, 공유 수면
어, 매립 이렇게 5개가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공부했던 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중요했죠? 근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면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될 때는 개발 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요. 이때는 요거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허가를 안 받는 거죠. 예. 물을 부으면 답이 돼. 물 빼면 전이 되거든. 예.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받지 않는다. 세 번째가요. 토석 채취가 있죠. 예, 토석 채취. 그래서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게 토석 채취인데 토석 채취의 목적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할 때는요. 이때는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는다 그랬죠. 예,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돌이 탐인할 때는 토석 채취를 허가받고 돌을 캐서 버리기 위해서 돌을 캐낼 때는요.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번째 토지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분할은요. 필지를 나누는 거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게 토지 분할인데 요거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다 그래요.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요. 건축법에 따라 분할.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분할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물건 적치가 나옵니다. 물건 적치. 물건 적치는 자 개발 안 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빠지는 거죠. 1개월 이상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이 5가지 행위를 하게 되는 근거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때,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1등 지문이에요. 그래서 저 5가지 행위를 하는 방법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 게 아닐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길에서 보는 수많은 공사는 그것을 하게 되는 근거는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건물 짓는다 그러면요, 그거는 분명히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하셔야겠죠. 예. 근데 건물 짓는 걸 봤더니 저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물 짓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도시군 계획 사업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닐 때는 다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예.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거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거. 예. 그다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것도 공부했었어요.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경미한 사항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넓은 범위에서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조성한 거야. 그 범위 내에서 범위가 좁은 개발행위는 경미하다. 그렇죠? 예. 체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개발행위 허가 절차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거 순식간에 복습을 했는데 기억이 나야 정상일 텐데 눈만 껌뻑껌뻑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오늘 또 화장을 곱게 하셨네. 누군지 몰라볼 뻔했어요. 예. 거의 변장 하죠.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세 번 여기까지 하실 시험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우리 지난 주에 그 경미한 사항 변경은 통지만 하면 된다는 게 있었죠. 예, 사업 기간 단축하고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 예,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로 개발행위 요 허가 절차 파트인데요. 요쪽 파트는요, 이제 지문 한 개씩 묶어가지고 이제 종합 문제 나올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이렇게 이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은요, 이렇게 15일 내에 허가권자가 허가냐 또는 불허가냐의 결정을 합니다. 허가냐 불허가냐의 결정하는데요. 요때 15일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예전에 개발행위 허가 받았는데 한 3개월 만에 받았대. 무슨 15일이냐 그래요. 협의와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다 빼고 15일이야. 예. 실제로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예. 뭐에 들어가는 기간을 다 빼고 15일이야.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자기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달 만에 붙었대. 단 책 읽는데 들어가는 시간 다 빼고. 이게 무슨 뜻이야? 예? 대부분 다 책 읽는데 보냈잖아, 그렇잖아요? 예, 공법 공부 보름에 완성했다는 거야. 단 수업 듣는 시간 다 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괜히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말 없으면 우리가 화가 안 날 텐데 그냥 15일 달랑 해놓고 가로를 써놨다고요. 그럼 사람들 가로 잘 안 보는 사람들은 15일 만에 허가 나오는가 보다 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야. 협의와 심의에 거치는. 그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왜 그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범위 혹시 안 들어봤어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범위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제목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안 들어도 괜찮고. 예. 원래 토지 거래 허가할 때 허가 여부 결정할 때가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아마 그렇게 알고 있나? 내가 그렇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저도 점점 여러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 내에 15일이 계속 시험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허가 여부를 정할 때 허가 기준이 나와요. 허가 기준은 요 5가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해야 됩니다. 5가지 적합할 때만 허가를 할 수 있다요. 예. 자, 이것이 전체적인 허가 절차인데 거기 보시면 153페이지예요. 개발행위 신청서 제출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그래서 자기가 건물 짓는다. 거기까지 올 도로가 필요하죠. 상하수도도 필요하죠. 기반시설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할 땅이 없어서 기반시설을 설치 못하는 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에요.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니까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다만부터가 나옵니다. 다만부터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죠. 90년대 중반에 요 개발행위 허가제가 생겼어요. 90년대 중반에.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서울의 달 드라마를 상영할 때쯤 생겼어요. 제 기억으로는 서울의 달 드라마. 그게 몇 년도에 했던 드라마? 대단해요. 그 정도 기억력이면은 뭐 공법은 다 외워 정상이에요. 예. 1994년도부터 했던 그 드라마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드라마가 상영될 때 개발행위 허가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뉴스에도. 그래서 그 전후다. 1994년도 전후예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못 외우겠어요. 너무 외워야 될 날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요 1994년에서 5년 사이에 이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내 건축하고 싶잖아요. 딱 하나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가능했어요.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지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를 더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축을 하고 싶을 때는 허가 신청서를 두 개를 내는 거예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청서, 하나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두 개를 내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내줘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요 절차가 다 달랐어요. 절차가. 어느 지자체에는 건축 허가 신청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청서를 앞에다 놓고 그 뒤에 첨부 서류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정반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를 첨부하는 곳이 있어요. 절차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민원이 막 제기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도요 절반이어서 절반이 달랐다고요. 그래서 벌써 6년 전에, 그러니까 해수로 6년이겠네요. 한 5년 전쯤에 이 다만을 신설했어요. 다만이 신설된 지가 해수로 한 6년 된 것 같네요. 다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행위 중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얘기는 건축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통일시킨 겁니다. 예. 전국이 이제 통일됐어요. 법으로 통일한 겁니다. 예. 이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 개정된 것을 담당 공무원이 바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렇지 모르잖아요. 개정된 걸.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서에다가 개발행위 첨부해서 제출하니까 이것을 반려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예. 건수 하나 잡았어. 이거 징계 사유거든. 그렇잖아요. 징계 사유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번씩 이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몰라서 실수할 만한 것은요 한 번 쓱 했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이거 바로 보고하면은 징계 사유입니다. 이거 예 징계 사유입니다. 법 바뀐 거 모르는 것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랬다는 거지. 하여튼 그랬다는 거지. 예. 그래서 틀릴 만한 것들을 일부러 한 번씩 제출해봐. 예,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때 신설이 됐고요. 근데 가로 2번을 보시면은 개발 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제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1번, 토지형질 변경 2번, 토석 채취가 3번인데요.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심의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이번에 심의 생략상 의무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의무적으로 거치지 않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시험에는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박스 안에 2번을 체크하시 다음 페이지 2번. 그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무조건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한다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왜 시험에 냈냐 그러면 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잖아. 또 할 필요가 없지. 그 생략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번이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법이 개정이 돼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현재 조문에 성장관리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를 내시는 그 교수님은요. 최근에는 3번에 또 필이 꽂혔습니다. 3번에. 그래서 3번 체크하겠습니다. 주거, 상업, 공업적. 3번에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이것도 필이 꽂혀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적에서 시행하는 개발 행위. 5위까지만 기억하면 돼. 왜 주거, 상업, 공업적에서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고 여기는 수시로 심의를 거치는 곳이에요. 주상공은요. 그래서 따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두 개만 체크하시고요. 예. 그다음 뭐 요청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나오죠. 이 기준을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이 기준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첫 번째 기준이 바로 면적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 면적 기준이에요. 이 면적 기준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면적은요.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을 이제 우리가 왜 암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 허가 기준 중에서 첫 번째 이 면적 기준은 지문에 나와요. 면적 기준이. 그래서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상업 지역, 주거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돼요. 끝에 단위가 미만이야. 그래서 개발 행위는 항상 기준 면적보다 작게 하는 거예요. 미만으로. 기준 면적보다 작게 미만으로 해야 돼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다음에 이 공업 지역하고요. 관리 지역하고 농림 지역은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예.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가장 면적이 적은 것이요. 5천 제곱미터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시험에 나올 때 이 가로를 딱 치는 거예요. 가로. 예. 딱 해가지고 얼마 제곱미터 미만으로 개발 행위를 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해가지고 보전 녹지 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요 5천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정답이 5천 제곱 이게 가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작은 보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전 지역 5천 제곱미터. 그러면 지금 다 끝에 단위가 미만이죠. 미만. 그래서 꼭 미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발 행위는 작게 하는 거예요.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의문이 생겨요. 선생님 제가 자연 녹지 지역에서요. 15,000제곱미터의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싶어요. 어떡하죠? 2번 받아야 돼. 쪼개서. 만 미만으로 쪼개 2번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15,000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2번 받아야 돼. 쪼개서 받는 거예요. 이 단위로 쪼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허가 기준의 면적은 일단 암기를 했다고 의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번 두 번째 기준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냥 도시군 계획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도시군 계획 중에 구속력이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번은 개발행위의 뜻만 알면 되겠네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지. 저촉 안 돼 허가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4번은요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핵심 키워드를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왜 앞에 문장부터 읽다가 오면은 힘이 빠져서 환경까지 못 오는 경우가 있어. 예? 정작 중요한 단어. 근데 시험에는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나왔는데 그 앞에 걸 외우다가 핵심 키워드까지 오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거든. 핵심 키워드를 먼저 기억하고요. 그러면 이 4번 같은 거는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 시험 붙거나 일할 때는 아주 골치 아픈 게 4번입니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주변 지역은 다 농촌 마을인데 너는 혼자 왜 러브호텔 지으려고 하니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지 않고 건축물이 너무 높아 안 되겠다 허가 안 내줄 수도 있고 토지 경사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임야는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면 무조건 개발 행위 금지예요. 경사도 25도를 초과하는 임야는 개발 금지 대한민국에서요. 그래서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임야에서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를 다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양평은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22도인가 그래요. 양평은 22도. 22도까지만 개발 행위 허가 나오는 거예요. 22도까지만. 예. 그 경사도는 본인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요. 예, 눈으로 보고 틀립니다. 경사도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틀립니다. 그래서 근처에 그 설계사무소 가가지고 보면 다 경사도가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양평에서 좋은 임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라고. 몇 도짜리 임야일까? 23도부터 되는 임야야. 예, 허가가 안 나오, 개발행위 허가 안 나오는 거. 예. 예전에는 강원도 원주는요 경사도가 17도까지만 허가 나왔어요. 강원도 원주는요. 근데 5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원주시의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17도를 22도로 바꾼 거예요. 5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 17도에서 22도 사이의 임야가 원주시 임야 전체 면적의 8%나 돼요. 근데 서울의 기자 한 분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원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17도에서 22도 사이 임야의 소유자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누구였겠습니까? 원주시의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요. 임야 가격은 10배, 20배가 올라요. 예. 허가 안 나오다가 허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허가 안 나오는 경사도다 그러면은 임야의 가격과 상승률을 계산하고 출마했을 때 들어가는 선거운동 비용비를 계산해가지고 예, 한번 저울에 달아봐야 돼.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조례로 이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토지 경사도가 허가 기준 나올 때 실무에서는 그거예요, 그렇죠? 예. 25도 넘으면 다 금지, 절대 금지예요. 수목의 상태. 자, 산에 갔더니요, 굵은 나무가 많아요. 자, 굵은 나무가 많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굵은 나무를 베게 되면은요, 그 지역에 그 지자체의 인목 축척률이 대폭 떨어져요. 그래서 굵은 나무가 많으면 보통 개발행위 허가 안 나옵니다. 근데 가는 나무가 많을 때는 허가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오는데 가는 나무가 있는데도 허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옆에 산이 더 가늘 때. 이게 그나마 굵은 산이야. 상대평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수목의 상태고, 우리 화렵수하고 침엽수가 있을 때 화렵수가 많은 임야와 침엽수가 많은 임야 어느 쪽이 더 허가가 안 나올까요? 둘 중에 하나야. 예, 화렵수가 많은 임야가 허가가 안 나올까? 침엽수가 많은 임야가 허가 안 나올까? 예? 힌트. 이산화탄소 정화 능력이 어느 쪽이 더 클까? 화렵수가 더 커요. 그래서 화렵수를 보호해. 나라에서는요. 나라에서는 화렵수를 보호한다고. 탄소 배출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렵수가 많은 임야는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제 누가 좋은 임야가 있다고 연락 왔으면 그 임야는요. 굵은 나무가 빽빽하게 있고요. 경사도는 25도를 초과하고 화렵수로 뒤덮인 예, 그런 나무를 이제 연락을 한다고. 그런 나무가 있는 임야를요. 예.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진짜 있어요. 예. 저한테 제 친구 전화합니다. 야, 괜찮은 임야가 하나 나왔다는데 그 이 임야 내가 말을 끊어요. 내가 말하는 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먼저 대답해라니까. 왜? 안 그러면 계획 되면 난 일을 못 하거든. 일단 나무가 굵지? 어떻게 알았냐? 안 보고. 화렵수가 많지? 그래. 경사도 25도 넘을 거야. 그래. 너 사기 당한 거야. 예. 예. 그래서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4번요. 핵심은 어디다 밑줄 치는 거예요?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그렇죠? 예. 물의 배소, 하천, 호소. 소라는 건 연못 같은 걸 말합니다. 습지. 예. 호소가 어떤 거냐 물어보시는데 가끔은 여러분 낚시 채널 있죠. 낚시 채널. FTV 낚시 채널. F가 파이낸스가 아니야. 피싱이야. 그 낚시 채널에 보면은 그 낚시꾼이요.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오늘은 어디에 있는 호소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가물치 낚시를 하겠다 해가지고 루어 미끼를 던진 다음에 막 감으면 가물치가 물어요. 물고기인 줄 알고 거기가 호소야. 호소. 전 그 딱 보는 순간 아 저기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나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예. 그다음 5번은 뭐냐면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렇죠? 이 5가지 이제 뭐 이렇게 설명드렸고 기억하시면 되고 보통 지문에 나와요. 면적이 많이 나오지만 나머지도 지문에 나옵니다. 방과후 2번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 안 될 때 허가하는 거죠. 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밑줄을 치고요. 시험에 2번 틀리게 냈어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동의 받는 거하고 의견 듣는 거는 전혀 달라요. 예. 동의 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허가 기준에 구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허가 기준은 이제 구분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 뭐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가 있잖아요. 시가와 용도는 시가화, 도시 거리화되는 용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시켜요. 거기서는 누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죠?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개발될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보존 용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시키는 곳이에요. 보존해야 되니까. 중간이 유보 용도예요. 뭐 시가와 용도는 뻔하죠, 여러분요. 주상공이겠지. 보존 용도는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생산녹지, 보존녹지고 시험에서는 유보 용도가 타켓이에요. 중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요 3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이게 한 5년 전에 이제 생겨가지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땅에 몇 년 만에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해 봤는데 몇 년 전에는 없던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써 있는 거예요. 놀래서 저한테 연락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 써 있으면은 자기 땅에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으로 써 있으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예. 이거는 단기적으로 나쁜 일이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다는 뜻이야.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못 내주겠다는 뜻이야. 안 내주겠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냐 그러면요. 여기는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 곳이라서 결국에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지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 농지 위에 딱 섰거든요. 농지 위에 딱 샀어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요즘에 제가 그런 농지 좀 찾고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목적에 반은 땅을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땅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땅을 갖다가 1년 있다가 2천만 원 받고 팔면은 수익률 100%죠. 여러분 아파트 값이 2배 오르는 경우 있나? 있어요. 내 아파트 2배 올랐어. 한 1년 6개월 사이에. 예. 그게 아주 예외적인 거고 보통 땅은 2배 오르죠. 2배, 3배도 오르잖아요. 그래서 땅 같은 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갈 때 맛집만 가지 말고 먹었으면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한번 걸어서 근 주변에 땅을 한 번씩 보시면은요. 1,000만 원, 2천만 원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우리 기획부동산에서는 무조건 3억 이상 되는 땅, 최소 1억 이상 되는 땅만 권해요. 왜? 그래야지만 본인 수수료가 나와요. 수수료가 30%예요. 1억짜리 땅을 팔면 3천만 원이야. 근데 이 사람을 한 번밖에 못 속일 텐데 3억이나 1억 하면 3억짜리 땅을 갖고 해야지. 3억짜리 땅을 속이면은 9천만 원인데 수수료가. 그래서 그때 다니실 때 보면은 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라는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5년 전부터요. 그냥 널려 있어. 그런 땅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네이버 지도를 보면은요. 계속 바뀌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이동이 서 있는데
주변을 돌아봤을 때 3년 전에는 건물이 하나도 안 보였거든. 작년에 봤더니 멀리서 건물이 보이기 시작해. 예. 올해 갔더니 건물이 100m 앞에 보이는 거야. 이런 곳이 뭐예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자 실제로. 예. 그 이런 데는 네이버 지도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변화된 것들 이렇게.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경쟁자 만드는 건데.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지금 당장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 네가 하면은 안 내주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내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점점 개발이 밀려 들어오는 곳이란 뜻이에요. 단기적으로는 허가 안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발될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 보시면 6명 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 줄여서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한다. 수립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주민 밑줄, 지방의회 의견 밑줄, 협의하고 심의 밑줄 다 거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5번. 그래서 여기 이제 성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요. 이 대통령령의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일단 빼놓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게 좀 이따 전면 개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대통령령의 성장 관리 방안 내용이 개정이 되면 그것은 제가 별도 프린트물로 나눠줘야 돼요. 책에 써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올 수 있을 때는요. 자, 허가권자 처분은요. 15일 뒤에 가로가 있죠. 협의와 심의를 거칠 때는 그 기간을 제외한다. 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15일 내에 해야 되는데, 자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하고요. 가로 6번에 조건부 허가라고 나오죠.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를 보시면요. 예. 조건을 붙이고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허가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4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조건부 허가예요. 기출문제 지문에서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혹시 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혹시 배웠습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조건을 못 붙이는 행위. 단독 행위, 엄수표 행위, 신분 행위. 야, 세상에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게 아직도 개정이 안 됐지. 민법은요. 거의 거정을. 예. 그래서 우리 민법 선생님은 그냥 너무 편해.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뽀얗잖아, 얼굴이. 예? 그렇지 않아요? 시커매졌어? 야, 요즘 개정된 것도 없는데. 고생할 게 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우리 민법 선생님을 보면은요. 이 정신 건강도 좋아요. 개정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원하는 게 민법도 매년 개정됐으면 좋겠어. 예? 고생 좀 하시라고. 예. 예, 그런데 보세요. 지금 민법에도요. 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공법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가 있고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속 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여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는 기속 행위야. 그다음에 재량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개발 행위 허가에서 이 허가는 요거 재량 행위라는 뜻이야. 근데 중개사 시험에 이렇게 이론적인 것은 차마 못 물어보거든요. 그 대신에 개발 행위 허가가 재량 행위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바로 재량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돌산을 깨면은 1,000만 원을 벌게 된대. 토속 채취. 그래서 화강암을 깨서 팔면 1,000만 원 버는데 이 사람한테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여요.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을 그 바위를 다 씌워라 산을. 이거 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가. 예. 그러면 이것을 미리 알려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장도 시험에 나와요.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폐 타이어로 전체 산을 다 감싼 다음에 폭파해라. 이런 조건을 붙이는데 한 5천만 원 든다. 미리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허가 신청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4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그다음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제도가 있습니다. 이행담보제도는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예요. 이행담보제도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로 이행이 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행보증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 안 받고 땅을 파거나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팠을 때는 도로 메워라는 거 원상 회복 명령이 있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이 있고요. 그다음 말 안 들었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메우는 거 이것을 행정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요 세 가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 이행담보제도예요. 이행보증금은 원래 현금으로 예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현금. 그 다음에 보증서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서로 가름하는 게 가능. 전체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20% 이내에서. 이게 핵심이죠, 그냥요. 그럼 여러분도 혹시 민법 시간에요, 물권적 청구권 혹시 배웠습니까? 예. 세 가지가 있지 않아? 물권 청구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마지막 하나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있죠. 방해 예방 청구권에는 법조문에 보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있죠. 이게 바로 방해 예방 청구권이 공법에서 빌려온 거예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행보증금 예치야. 아셨죠? 예. 그래서 민법 물권법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중에 방해 예방 청구권을요, 우리 공법에서 가져와서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땅을 깊이 파여 내 벽에 금갈 우려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허가권자가 하고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57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1, 2, 3, 4, 5번 있죠. 이거 지문에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1번은 기반 시설을 지가 설치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 건물만 지을 수 있잖아요. 안 할 거에 대비해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도로나 이런 거 설치하거나. 2번이 가장 흔하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토지 굴착으로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몇 달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땅을 공사한다 깊이 팠는 옆에 있는 건물에 금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안방에서 이렇게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테레비 뒤에 벽이 쩍 갈라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여. 방 안에서.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상황이죠. 그때 갈라졌잖아요, 벽이요. 그래 뛰어나와서 공사 중단해라. 보상해 주기 전에는 공사 못 한다. 드론 눕는 거 위험하죠. 그때 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이거지. 토석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예전에 이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이동이 저희 서울의 북쪽 우이동에요.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예전에 그 채석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로요, 화강암 깨서 밑에 실어 날르고 바로 밑에에서 그걸로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건축 자재도 만들고 절구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하던 데가 다 밑에 있었다고 예전에요. 그 이제 서울의 우이동 있잖아요. 거기 도봉산 밑에 쪽에. 이게 다 토석 발파하는 겁니다. 토석 발파. 그래서 매일 그냥 다이너마이트 터트리고 막 그랬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다이너마이트 양 조절을 잘못하면은요, 주택가에 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되게
장독대나 거의 기와장이 다 깨졌습니다. 예전에요. 사람 머리도 막 깨지고. 그래서 이게 많았죠.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무조건 그물을 씌웁니다. 폐 타이어로 만든 그물. 그 폭약도 요즘엔 다이너마이트 안 써요. 콤포지션이라는 폭약을 씁니다. 콤포지션. 아주 정밀한 폭약을 써요. 요즘 그렇게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토석발, 낙석이나 먼지. 2번은 많지만 3번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여름에 보통 이렇게 판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졸다가 책상에 머리를 박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보통 전문 용어로 낙석이라 그럽니다. 낙석. 예. 낙석. 예. 후보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벌써 졸기 시작하면은. 예. 그다음에 4번은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4번은 아직 기출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요. 교수님이 다른 데 냈던 시험 문제 봤더니 사람의 통행으로 오염이 우려가 있는 경우가 났어요. 사람의 통행으로 오염 아니에요.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이면 오염이 되는 것이.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식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신냄새가. 당시 7월 달이었는데요. 신냄새가. 봤더니 웬 가운데 아주머니가 누님이 한번 앉아 계시고 바로 이 자리였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 몸에서 난 냄새인데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저는 연세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비듬이었어. 희끗희끗한 게 비듬이었어. 야, 그래서 내가 저분은 공부에 너무 전념한다라고 이 더운 여름에 씻는 것을 까먹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지난달 모의고사 성적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총점이 100점인 거야. 총점이 100점인 거야. 그래서 그것 공부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정체가 너무 분명해. 너무 고민스러운 건데 말을 못 건 겁이 나서 말을 못 건겠어요. 그랬는데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분이 그 안산의 선부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살던 분인데 버스를 타고 오실 때 같은 데서 오시는 분이 그래요. 자기가 버스에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잠을 깬다는 거야. 그 언니가 올라탈 때 냄새가 나서 잠을 깬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 물론 오염이 돼서 예치를 해야 돼. 4번처럼. 근데 그거 아니고 사람 통행이라고 다른 데 낸 문제를 봤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차량 통행이에요. 예. 그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특이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제가 만난 특이하신 분을 갖다가 20년 동안 만난 분을 목록을 하면 책 한 권 나올 거야. 세상에 예전에는요 맨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뒤에 강의실 벽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책상을 돌리고 그러니까 저를 안 보고 반대로 벽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붙이게 겁이 나서. 예? 근데 계속 뭘 먹으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해요. 뭘 먹으면서 주머니에서. 지금 뭔가 많이 궁금해했거든요. 찹쌀떡을 자른 거야. 찹쌀떡을 얇게 슬라이스를 한 거야. 찹쌀떡을 얇게. 그 먹으면서 하는데 한 달씩은 신호에 저를 찾아왔어요. 찹쌀떡 여기 한 봉지씩 포장돼 있잖아. 찹쌀떡 딱 주면서 드시라는 거야. 근데 되게 거기 보면은 유통기간하고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인쇄가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지워져 있어. 유통기간 날짜부터 시작 인쇄가 다 지워지는데 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먹을 거 했더니 자기가 보는 앞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청산가리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사정했어요. 이따 먹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우리 아주 무서우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차량 통행이에요. 절대 사람 통행 아니고요. 5번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도요 수재가 나는 경우가 있대요. 강원도에서. 아니 세상에 강원도가 왜 수재가 나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달동네 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우리 집은 장점이 있다. 뭐요? 그랬더니 절대 홍수에 잠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흑백 TV잖아요. TV를 보는데 서울이 다 물에 잠긴 뉴스가 막 나오니까 야 종철아 우리 집은 얼마나 좋니? 절대 저렇게 물에 잠겨서 우리가 대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 대신에 우리는 무너질 우려가 있잖아. 그러다 무너질 우려가 있어요.
예, 산에서 물이 물어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산사태가. 예.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거예요. 강원도가요 수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수재 난 이유가 강원도 산에다가 펜션을 다 지은 거예요. 산에다가 이렇게 펜션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여기 살던 분들인데 펜션을 다 짓고 나무를 다 뱄잖아요. 벤 나무를 갖다가 끌어내서 버려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엄청 나가지고요. 나무를 잘라 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제 폭우가 내렸는데요.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다 쓸려 내려온 거, 잘라놓은 나무가 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댐이 순간적으로 계곡에 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있던 이 산꼭대기 있던 집이요, 우리 잠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보태요.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비탈면에 조경을 하지 않으면요 토석이 흘러내리고 바로 저것이 저 계곡을 막아가지고요 바로 홍수가 나버립니다. 산꼭대기 이 5가지죠. 예. 시험에는 그 예외가 나와요. 예외 별표하시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밑에 써놓으시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4명일 때는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는 얘네들도 개발 행위 허가받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개발 행위를 할 때는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지네들은 예치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어를 국가를 안 써요. 국가 쓰는 순간 금방 눈치를 채거든. 항상 2번째 나오는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을 지문에 쓰는 거야. 그래서 공공기관이 개발 행위를 할 때 토지 굴착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면 오로지 토지 굴착만 딱 보고 맞다 그러는데 주어가 봤더니 세상에 공공기관이야.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행보증금 예치 방법은 제가 칠판에 쓴 것만 아시면 돼요. 1번에 20% 이내 총공사비에 동그라미 2번에 현금 납입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보증서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행보증금은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무사히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거든요. 준공검사 받을 때 즉시를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원상 회복 명령 허가 안 받거나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땅 팠을 때는 도로 메워라 원상 회복 명령 할 수 있다. 말 안 들었을 때는 행정 대집행 할 수가 있고요. 요때는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돼 있을 때는 그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예치자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나오죠. 잔액이 있을 때 반환해 줄까요? 딱 맞게 쓸까요? 딱 맞게 쓰겠죠. 예. 여러분들 왜 우리 출장비 남으면 반납하나요? 아니죠. 제 대학 동창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른 생활이에요. 저하고 바른 생활 1, 2위를 다투던 친구인데 왜 안 묻는 분위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지금 현재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자 생활 처음 입사했을 때요. 강원도로 출장을 보낸 거예요. 편집국장님께서.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출장비를요. 절반을 남겨서 반납한 거예요. 도저히 남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이제 편집국장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반이나 남겼냐 그랬더니 하루 택시를 안 타고 하루에 3번 지나가는 그 동네 버스 있죠. 그 시간을 맞춰서 그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호텔에 숙박하지 않고 민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은 어디서 먹었냐 그랬더니 한밭집 있죠. 공사 현장에 거기 싸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남겨서 반납한 거예요. 너무 많이 주셨다고. 이제 난리가 났어. 그걸로 뒤집어진 거예요. 고문관이 하나 입사한 거예요. 이제 고문관이.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로 출장 가는 다른 기자들도요. 그 금액을 넘기면은요 호화 생활을 한 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강원도로 다 출장 안 가려는 거예요. 비교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3년 후에 만났는데요. 법인 카드를 들고 와가지고 마구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기자 생활에 적응이 된 거야. 이제 막 걷는 거지. 예. 그래서 여기 행정 대집행할 때요.
법에는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반환한다고 돼 있는데 잔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실제로는요. 예. 지금 바로 하면은 잔액 돌려주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행정 대집행 비용이 지금 하면 1,000만 원, 내년이면 2,0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 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야. 맞추는 거야 이렇게요. 예. 그다음에 관련 인허가의 의제가 나오는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 1번부터 해서 19번까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5번에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옆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X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건축허가 X.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건축법 공부할 때 다시 본다. 건축법 공부할 때 다시 본다.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 내가 쓴 것, 내가 썼음 써는 거야. 내가 썼음 써는 거야. 왜? 건축법 공부할 때요. 이 부분을 다시 넘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근데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거든.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공부할 때 제가 여기 158페이지를 피라 그럴 거예요. 피라 그러면 편 사람들이 대부분 깜짝 놀래. 누군가 낙서를 해놓은 것 같아.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필적이라고 이게 확인하는 거야. 내가 썼다고. 요걸 확인하는 순간 이제 머릿속에 여기 딱 박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안 써놓으면 이거 누가 썼지? 막 그러거든. 자기 필적인데. 예.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안 나온다. 이 시험 문제고요. 난 뒤로 넘겨주시면은요. 일괄 협의회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괄 협의회 보고 7번의 중권 검사를 보세요. 이거 시험 몇 번 나오는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 대상행위 5개 중에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게 몇 번입니까? 4번, 5번.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는 공사 안 했죠. 이 2개를 뺀 나머지 1, 2, 3번은 다 공사한 거잖아요. 1, 2, 3번이 끝났을 때만 중권 검사 받아요. 그래서 박스 안에 중권 검사 대상 1, 2, 3번 있죠? 이것만 중권 검사를 받는다.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다 정리를 했고요.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16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부터 보겠습니다.